자, 엑스포 실패한 이야기 해야죠. 뭐 어제 하루로 끝날 이슈가 아니잖아, 지금. 그럼요. 내가 이거 한 달짜리야, 이거.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박빙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정보와 외교력이 부재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박빙인데 사실 박빙이 대국민 사기극이었고요. 정보력이 부재했다는 건 지금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드리면 이건 미친 정권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 더 그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봐봐요. 대국민 사기라는 건 그런 거죠. 49대 51까지 쫓아왔다. 이거는요. 이런 측면이 있어. 선거판이라면 저런 전술을 써요. 야,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49대 51까지 쫓아왔대. 왜? 자기 지지층들에게 투표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대상이 전 세계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동을 외교부대에서 하면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국민들 보라고 끝까지 가능성이 있어. 얘들 그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 쫓아왔어 하면서 윤석열이가 이 꿀 빨 때까지 빤 거잖아요. 결과가 한 20표 차이 났다면 야, 많이 따라갔나 보다 하지.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사우디가 압도적 1등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저희는 안 될 거라는 걸 다 알았지만 부산에서는 실제 뭐 응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49대 50일 진짠가 봐 하면서 믿기도 하고 그렇게 그만큼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은 거죠. 자신들의 지지층들한테도 응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설레발 누가 쳤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온갖 언론들이 설레발을 쳤죠. 대한민국 외교 역사에서요. 이렇게 큰 표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처음이에요. 처음.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건 참패 정도가 아니잖아요. 숫자가. 참패인데 석패라고. 없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석패는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패배한 걸 석패라고 하는 거예요. 성렬이 때문에 패배했다. 그래서 석패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이씨.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 이렇게 큰 표 차이 나는 경우가 없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 왜 문재인 정부 때 G7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사진 찍어보려고 난리 났던 거에 비교하면. 정보의 부재, 외교력의 부재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보가 안 넘어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다들 윤석열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참모라는 사람들이 정보 수집을 할 노력조차도 안 하고 그저 뭐 전두환이 방귀를 뀌니까 아 시원하겠습니다 각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 됩니다. 우리가 됩니다. 2차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좋아할 말들만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재가 아니라 일을 다들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그 관심 같은 것들이 윤석열에게 계속 잘 될 거라고 하니까 이 윤석열은 그냥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냥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2연패 됐잖아요. 지금 강서구청장 폭망했고 이번에 유치 안 됐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윤석열은 숟가락을 얹고 싶었어요.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면 이거 유치할 수 있어.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작동을 합니다. 김건희죠. 그렇죠. 김건희 임기 내에 이거 한번 유치하고 싶다라고 하는 김건희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고 봐요. 그래서 부산 키링, 부산에서 레디 키링도 김건희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마지막 결선 PT 준비한 업체가 김건희 관련 회사입니다. 이런 말 끝난 거죠. 김건희랑 관련 회사. 그 업계에 그 순위가 400위인가 그렇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유명한 우리나라 셀럽들만 불러다가 1번 찍어달라고 하는 그 미친 짓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디테일도 없고 한 표 한 표 요거를 정말 설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아프리카 어떤 국가한테 한국 찍어주세요 하면 네네 하지만 찍어줍니까? 안 찍어줘. 그런 뇌피셜로 만나면 다 자기를 찍는다고 생각하는 이 돌대가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한꺼번에 그때 뭐 몇십 개 국가 만났다 그랬잖아요. 한 10분, 20분씩. 내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엑스포 유치할 테니까 찍어달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오케이 알았어 하고 찍어주냐고요.
한 달 만에 60개국 만나서 부산 그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본에서 한국을 지지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요 사우디를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호나님 말씀대로 윤석열은 숟가락 하나 얹고 싶었고 김건희는 숟가락 앤드 뭔가 주머니를 좀 두툼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모두 폭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부산이죠, 부산. 왜냐하면 부산이요. 문재인 정부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부산이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근데 그 부울경 메가시티는 백지화 시켰잖아요, 진짜. 양평 고속도로 하듯이. 그래 놓고 부산 엑스포에 올인하는 그 느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해봐요. 옛날처럼 지역 감정으로 뭐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은 민주당이 또 강원도, 경선. TK, 부울경은 뭐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전략과 이제 이준석이가 대선 때 썼던 세대 교체로는 2030이 윤석열을 찍게 만들어서 이 40대 50대를 포위한다 막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일단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 왜냐면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 분들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산 엑스포에 기대도 안 했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보도 많이 나왔었죠. 윤석열 PK 국정 지지도 40.1%, 부정평가 57.5%. 그러니까 부울경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수도권 분위기랑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아. 차라리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지 몰랐다면 영향을 안 줘요. 그렇죠. 근데 대대적으로 난리를 쳐가지고 왜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 이정재 감옥에서 벗어났다. 그게 뭐냐면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온통 전광판이나 지하철만 가도 다 이정재가 모델인 부산 엑스포 유치 광고가 떴잖아요. 그것도 다 비용이에요. 그렇죠. 이정재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부산 어디를 가나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 가면 그런 정도로 과잉이었던 건 분명히 맞고요.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다가 홍보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린 투표권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지금 PK 민심이 장난 아니라고 어제 오늘 역시나 무능하고만. 그래 뭐 이걸 유치해 왔다면 그래도 조금 그 표심이 윤석열한테 향했을 텐데 무능하고만. 근데 윤석열이 해외에 순방 갔을 때 나오는 영상들을 가끔씩 보면 과연 엑스포에 액자라도 꺼냈을까? 부산에 부자라도 꺼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뭐 인사도 대충 그냥 눈인사만 하고 끝나고 그렇게 69초 누구죠? 시진핑과 69초 인사하고 끝나고 이러는 수준인데 과연 부산 엑스포를 얘기할 기회가 있었나? 그냥 나 부산 엑스포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부산에 광고를 한 게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보라고 뭐 하는 거랑 똑같은 짓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윤석열은 무슨 낯짝으로 해외 순방을 할까요? 모든 해외 순방에 부산 엑스포를 걸었는데 2035년 재도전. 그런데 제가 이 관련된 분이랑 뭐 살짝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너무 큰 표 차이로 졌기 때문에 다음에 제도전 자체도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표 차이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제도전에 대한 어떤 명분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제도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태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요 이미 부산 엑스포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키우면서 부산 엑스포를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엑스포가 대륙별 안배는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다음이 오사카 일본이잖아요. 그 5년 후에 사우디로 간다는 거잖아요. 둘 다 아시아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 면에서 뭐 김건희 임기 내라고 하면은 다음 대통령 노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이 사람은 분위기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그냥. 내가 뭐 롤 모델은 그거 같아요. 저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남편 다음에 대통령 노리는. 아니 내가 봤을 때 어째 그 대화 영상을 보면 그런 마인드 있어. 그 우리랑 달라. 진짜 이찍들 전형적인 모습 있잖아요. 단순무식한 거. 내가 정권 잡으면 이런 건데. 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역대급 순방 예산 국민 혈세 578억. 여기에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어간 돈이 또 5,700억.
기업들이 쓴 돈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지자체에서 쓴 돈은 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산의 대부분은 외교부 예산인데요. 외교부가 아니고 대통령실 예산도 아닌 예산들이 가끔 끼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산업부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국정조사감이다. 왜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느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많이 다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했냐 진짜 저걸로. 근데 윤석열은 정말 신기한 재주를 하나 갖고 있어요. 지난번 잼버리도 그렇고 이번에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사실 지역 행사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냥 그 행사로 끝날 일을 이번에 지난번 잼버리도 크게 이슈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부산 지역의 어떤 그 특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 국가적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큰 쇼를 만들어 놓고 결국 폭망했죠. 정말 위대한 무능한 재주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갤럽에서 우리가 항상 부정평가 이유만 읽어드리잖아요. 긍정평가 이유를 처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 40%. 지난주 거예요, 이게. 지난주 거. 내일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기도 외교라고 쓰는 사람 있어. 내가 봤을 때 한 20%쯤 있을 거야. 그러면 변희재 한 마리 딱 맞아. 정신병자다. 아유. 근데 중요한 게요. 내년도 예산에 대통령실 정상회교 예산 증액 지금 걸어놓은 게 윤석열이에요. 내년에 대통령실 정상회교 예산 올려달라고. 참. 아이고. 결국 이제 이거를 핵심을 좀 설명을 드리면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해내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 때는 열과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딱 그거였던 것 같아. 내가 저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정상을 한 10분씩 20분씩 만났다. 저 사람은 내 편이 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통령이 가서 정상을 만나면 그 나라가 한 10분, 20분 회담에 바뀔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가 영사관 있고 공사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외교부 노력들은 아예 안 했다는 소린가요? 그냥 그 정상 만나고 1, 20분 만나면 설득이 됩니까? 그래서 무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새끼들이라고 하는 게 보여갖고 윤석열 대가리만 쳐다봤다는 거잖아. 저런 의미로만 따지면. 대한민국을 찍었다고 알려진 나라들 보면요. 이름 없는 나라는 한 국가도 없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등한시 했다는 거잖아. 예를 들면 친미 국가들 미국 만나면 설득이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만나면 일본 친일 국가들 설득될 것 같고 프랑스 만나면 프랑스 쓰는 아프리카 설득될 것 같고 그런 주먹구구식 외교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안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물론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대한민국이 중국과 등을 지은 이유가 가장 큽니다. 지금 중국과 사우디가 굉장히 꿍꿍짝이 잘 맞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와 이 아시아를 지금 되게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이랑 등을 져 버리니까 당연히 어떤 그런 민심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한국을 등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119대 29.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투표를 해서 이렇게 진 적이 처음이라니까?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감이죠.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뭐 했느냐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경 미심만 즉 험악해 졌죠. 대한민국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막아보려고 재판 결과가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조심스럽게 봐요. 한편이면 가능하죠. 재판 결과 바꿔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된다고? 전문가분들 말이 안 된다고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에요. 논리가. 돈을 줬다는 놈은 무죄인데 돈을 안 받았다는 사람은 유죄를 만드는 건 태어나 처음 봅니다. 둘이 똑같이 때려야지. 그 말이 사실이려면. 근데 유정규를 유죄를 때리면 또 딴소리 할까 봐. 그랬나요? 근데 이게 있어. 어저께 유치 결정되고 나서 부산의 엑스포 관계자가 막말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외교 결례입니다. 뭐냐면은
세비한 원인을 찾아본다면 니아드의 왕권 강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쇄신과 자국 이미지 개선을 위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그런 가운데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적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말 해서는 안 된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요즘에 친하게 지내는 게 누구예요? 빈살만이잖아.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국이 유치를 해하고 뭐 거기서 얼마 가져왔다고 개소리 했잖아요. 근데 돈으로 매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야, 얘 우리 아니 윤석열 편 맞냐? 이건 사우디에도 일단 굉장한 결례를 한 거고, 그러면 사우디에 표를 준 그 모든 나라들을 또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네 돈 받고 표 줬지라는 말을 대놓고 한 거 아닙니까? 저게 이낙연 같은 거잖아요. 졌으면 끝까지 축하한다가 없이 끝까지 지금도 찐따를 벗고 있잖아. 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매수했다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걸 속이 쓰려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꼭 윤석열 같은 애야 모여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가장 악질적인 게 문재인 정부 탓을 했잖아요. 진짜 악질적인 거예요. 왜냐면 가덕동 신공한 문재인 정부 때 예타 면제해 준 게 무슨 이유입니까? 부산 엑스포 때문에 그런 걸 빨리 지어야 된다고. 그리고 두바이에서 저 엑스포가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엑스포 관련한 유치 홍보 활동을 했던 것도 문재인 정부 때예요. 어떻게 전 정권 탓을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원망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정말 국뽕이 막 넘쳐가지고 막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19대 29 이렇게 참패를 함으로써 너무 막 창피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국민들에게 국뽕을 벅차오르게 해가지고 지금 상대적인 우리의 그 어떤 그 실패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뭐 원망할 게 뭐 있어. 윤석열 욕하면 되지. 논리가 이상하잖아. 아유. 국뽕이 벅차올랐다 자. 이거죠. 결국 중학생이 만든 것 같다는 홍보 영상 보고 싶지는 않고요. 주요 장면 지금 싸이가 민주당 찍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리 초이스 원. 이정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민주당 찍어라. 부산은 1번 찍어라.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엑스포 하면 이런 비전이 있어요가 아니고 유명 인사들 내세워가지고 저 홍보 영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창피하더만요. 그렇죠. 언제적 강남 스타일을 끌고 와서는 그 부산 홍보 PPT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죠. 왜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만든 회사가 김건희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걸 만든 회사를 찾아본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떤 업체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하고 파고 파다 보니까 갑자기 김건희랑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만 알아봐야겠다 하고 무서워지기 시작한 건데.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찍으라는 소리가 나온 거지. 부산은 1번 민주당 찍어라. 알겠습니다. 자, 정말 부끄럽네요. 진짜 부끄럽네요. 저 오늘 진지 빨고 방송 한번 해볼게요. 욕도 안 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김영구님, 와, 이 뭐 같은 나라 이직 분들 분리수거 좀 하게요. 이러니 나라가 이러지 하셨고요. 김영일님, 최강동안 볼메그린님, 카리스마 넘치는 돈다방 미쓰리 이윤정님, 포나성님, 오늘 엄청 춥네요. 고풀 조심하시고 안경 쓰는 컨셉인가요? 공기반장 마차님이랑 정 변호사님 또 앞으로 안경 써야 하겠어요. 잡것들만 보면 한숨이 푹. 3명이 다 안경 썼군요. 안경 알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김정일님, 원고 투고 쓰리고 렛츠고 고 탄핵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